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의 본질을 탐구하면 그 이면에는 복잡한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심리적 동기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자신의 실패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동기는 사회적 압박입니다. 사회적 압박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걸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려 할 때 그 압박이 거짓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서 너의 생일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말은 나쁜 걸까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거짓말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집니다. 작은 거짓말이 쌓여서 결국 큰 진실이 드러날 때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자아 이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 이미지요? 네.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게 하려는 욕구가 거짓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진짜 성공이 아닌데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는 건가요? 정확해요. 이런 경향은 특히 사회적 미디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더 멋진 삶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 모든 거짓말이 결국은 사회적 기대와 압박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거짓말을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고 타인의 기대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 맞아요.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대화가 거짓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결국 거짓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왜 불행을 자초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비밀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불행을 자초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정말 흥미롭고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심리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있을까요? 우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는 스스로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스스로를 과도하게 압박하면 결국 시험 준비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행동이군요. 맞아요. 또 다른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요? 사람들은 종종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결국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적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더 큰 불행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럼 불행을 자초하는 행동은 좀 더 깊은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stressful. 사수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이용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이요?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불행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수용이 결국 더 많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요? 네,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자신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좀 삶은 듯 사람들과의가 중요하군요. 맞아요.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행동과 심리적 요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행을 자초하는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아주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심리와 거짓말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